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옅어지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포근한 날씨와 함께 3월부터는 황사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국내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설치하면 모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공동결제 시스템이 올해 안에 구축될 전망입니다. 로션이나 향수 대신 쓰는 바디미스트 일부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문제가 되는 향유 물질의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아침 한개에 중국에서 유입된 스모그가 뒤엉키면서 초미세먼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오늘 조금 약화하겠지만 당분간은 포근한 날씨 속에 안개와 스모그 공습이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짙은 안개가 공항을 뒤덮었습니다. 밤사이 짙어진 안개에 항공편이 회항하거나 지연 출발하는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날아온 스모그까지 가세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80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으며 수도권과 충청,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입자가 작아 건강에 더 위협적인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은 야외 활동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날씨가 푸근해서 가볍게 운동하러 나왔는데 날씨가 보니까 미세먼지가 많다고 들어서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초미세먼지는 오늘 농도가 조금 옅어지겠지만 쉽게 해소되지는 않겠습니다. 26일에는 북서풍을 타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고농도가 양남권을 이동하여 나쁜 수준의 농도를 나타내겠고 일부 중부 내륙은 대기 정체로 인해서 나쁨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에도 봄 기온이 짙어지면 국내외 오염물질이 계속 말썽을 부릴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 3월부터는 봄의 불청객, 황사까지 가세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가 당분간 기승을 부리면서 다음 달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구학원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서울의 초미세먼지의 하루 평균 농도가 나쁨이었던 날이 18일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우 나쁜 범위에 든 날도 3일이나 됐으며 특히 지난달 14일에는 서울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사상 최악인 129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까지 치솟았습니다. 올 들어 서울의 하루 평균 농도가 좋은 범위에 들었던 날은 하루도 없었으며 보통 수준이었던 날은 35일이었습니다. 국립환경구학원은 지난해 서울의 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3월이 1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올해도 3월이 정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설치해도 모든 계좌 업무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은행권과 핀테크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결제 시스템이 올해 안에 구축되는 건데요.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걸음마 단계인 핀테크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영국 런던. 지난 2014년 8월에는 핀테크 종합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핀테크 생태계 구축에 집중해왔습니다.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가수가 터치식 카드 결제기를 이용할 정도로 핀테크가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Busking is a legitimate profession, and therefore we have card readers too, just like in your coffee shop. 하지만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각종 규제와 폐쇄적 구조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 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를 사용하려면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올해 안에 모든 은행권과 핀테크 결제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겁니다.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애플리케이션 한 개만 설치해도 모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수수료도 지금의 10분의 1 수준까지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권의 파이를 나누는 대상이 아니라 파이를 키워줄 우리 금융의 미래입니다. 또 3분기까지 핀테크 기업이 이를 이용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 서비스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 토스 등 간편 결제 플랫폼에 후불 결제와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고
충전 한도도 현재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러시아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한 국가를 방문하고 귀국할 때 소시지 등 축산물 반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 출혈성 돼지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양돈 사업 등에 피해를 주는 돼지 질병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벨기에 등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지난해 8월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중국에서 생겨났고 최근에는 베트남과 몽골에서도 발병했습니다. 요즘 로션이나 향수 대신 간편하게 뿌려서 쓰는 바디 미스트를 쓰는 분들이 있는데요. 시중에서 팔리는 일부 제품들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향료로 쓰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샤워 후에 얼굴이나 몸에 직접 뿌리는 화장품인 바디미스트.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은은한 향기도 낼 수 있어 젊은 층에서 많이 찾습니다. 샤워하고 바디 스킨처럼 많이 쓰세요. 평소는 국소 부위만 뿌리는데 저거는 몸 전체에 뿌리셔도 돼요. 그런데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팔리는 바디미스트 15개 가운데 4개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해당 물질은 합성 착향료로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유럽연합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바디미스트를 뿌렸다 눈을 다친 사례가 접수되는 등 위해성이 인정돼 사용 금지가 행정 예고됐지만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 사용 금지 규정을 조속히 시행하고 알레르기 주의 표시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알레르기를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좀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가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성분명만 적어놓으면 소비자는 뭔지 모르거든요. 또 화장품에 민감한 소비자는 제품을 살 때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됐는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실 인증 비판에 놓인 식품안전관리 기준 해썹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는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가 기본 원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됩니다. 또 6월부터는 미흡 판정을 받은 해썹 항목을 다음 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가중해서 감점 처리하는 등 평가도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식약처는 해썹 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10월부터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접목하고 200여 업체를 대상으로 해썹 기준 이행 점검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BMW 코리아가 주력 판매 차종인 5시리즈와 7시리즈 일부 모델에서 품질 문제를 발견해 차량 출고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BMW 코리아는 최근 수입된 520i와 530D를 비롯해 630D X드라이브 GT와 730D X드라이브, 그리고 730LD X드라이브와 740D X드라이브, 740LD X드라이브 등 7개 모델의 출고를 자체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BMW 측은 출고 전 점검 과정에서 일부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을 확인했다며 자체적으로 문제를 시정하는 테크니컬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품질 문제의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리콜이 필요한 수준의 기술적 결함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차종을 계약한 고객들은 차량 인도 지연으로 인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면 수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가장 먼저 난자에 도착한 정자만이 수정에 성공하는데요. 여성의 신체가 건강한 아기를 만들기 위해 운동량이 적은 정자를 차단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정자가 난자를 만나러 가는 과정은 험난합니다. 병목 모양의 좁은 통로, 자궁목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 코넬대 연구진이 실제 여성 생식기처럼 구조물을 만들고 정자를 주입해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힘차게 헤엄치던 정자만 통과하고 힘이 약하면 맥없이 휩쓸려 내려옵니다. 연구진은 운동량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정자들은 자궁목 주변을 맴돌 뿐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런 구조가 여성이 건강한 정자를 선호하도록 진화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여기에다 결혼 연령까지 높아지면서 최근 남성으로 인한 불임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난임으로 병원을 찾은 남성은 모두 6만 2천여 명. 이 가운데 대부분이 정자수가 적거나 운동성이 작은 정자 건강이 부실한 경우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자 운동성이 신체 상태와 거의 비례한다며 전반적인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자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전신 상태가 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금연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절주를 하고 규칙적인 식습관이나 운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들이 결국 고안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정자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정자 건강 문제로 불임을 겪는 남성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미국 연구팀이 금속의 고무를 둘러싸는 방법으로 단단하면서도 잘 늘어나는 복합 섬유를 개발했습니다. 미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마이클 디키 교수팀은 갈륨으로 이루어진 금속선에 탄성이 뛰어난 고분자를 감싸 두 물질의 장점을 모두 갖춘 복합 섬유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섬유를 길게 들이면 처음에는 금속 때문에 강한 강도를 보이다가 계속 힘을 가하면 안쪽의 금속선이 끊어지면서 표면에 고분자가 더 늘어나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연구팀은 이 복합 섬유의 금속선이 여러 차례에 걸쳐 조금씩 끊어지면서 원래 길이보다 7배까지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람이 골절상을 입었을 때 피부 조직이 늘어나 형태를 유지하면서 부러진 뼈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미국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는 미래 인류가 행성 표면에 정착하기보다 거대한 우주 식민지에 살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베이조스가 최근 과학 전문지 스페이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조스가 말한 우주 식민지는 지구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우주 공간에 만드는 대형 인공위성이나 우주 정거장 형태의 우주섬을 말하는 것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분석했습니다. 베이조스는 이어 태양계의 보석인 지구에는 주거 지역과 경공업이 남고 중공업 부문은 우주 식민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베이조스가 창업한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은 우주선 뉴 셰퍼드를 활용한 우주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 질환은 이상이 생겨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발견이 쉽지 않은데요. 최근 20, 30대 미혼 여성이나 청소년과 같은 젊은 층에서도 난소낭종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난소낭종은 정확히 어떤 질환이고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지 오늘 오내실 사이언스 투데이 내 몸 보고서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